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써 있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우는 수학들 전체 체계도를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중등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걸 전체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서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다 내가 아니면 고등학생이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 해서 수학적인 원리나 수학적인 흐름을 생각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그 논리적인 흐름, 뿌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만들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쓰고 수학 선생님들한테 검증을 받으니까 특별하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논술이라고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부터 할까요? 차원, 도형식, 연산수, 법식. 자, 선택. 네. 처음에요? 차원하여 차원. 자, 차원은 뭐냐면, 저 아이는 4차원 소녀야. 이렇게 얘기하죠. 차원, 나가는 방향입니다. 나가는 방향. 그러면 0차원은 점이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1차원은 뭐냐면, 선으로 나아가서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그쵸? 오른쪽으로 갈 때는 무조건 뭐라 그래요? 플러스라 그럽니다. 왼쪽으로 갈 때는 뭐라 그래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2차원은 이거는 오른쪽 왼쪽으로만 가는데 2차원은 오른쪽 왼쪽으로 가고 아래로 아래위도 합니다. 이렇게 직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아가는 방향이 몇 개죠? 두 개입니다. 두 개. 네? 이렇게 직각으로 되고 나아가는 방향이 두 개니까 2차원이고 3차원은 나아가는 방향이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해서 3개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4차원은 뭘까요? 4차원의 무슨 여행? 시간요. 시간여행. 과거로 뿅 갑니다. 그러면 요까지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는 공간이라고 그러고요. 뭐라고요? 공간이라고 그러고 4차원은 시간여행입니다. 타임캡슐로 과거로 근데 가고. 5차원도 뭐예요? 근데 이제 그럼 5차원은 뭘까? 배운 적은 없는데 상식의 상관이 공간, 시간, 인간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는 천시, 이건 천시, 이거는 지리, 이건 인화, 인간의 화합 했을 때 나는 5차원, 지금 5차 혁명, 5차원 세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간을 중심으로 사물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재구성하는 게 5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차원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애가 6차원, 7차원은 뭐예요? 그건 초월 세계고요. 수학에서 논하는 건 이 정도. 그래서 차원은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4차원의 시간여행인데 이게 시간여행이 불가능하죠? 네. 시간여행이 불가능한데 이게 숫자로 보면 정수장에서도 허수가 있죠? 네. 아이를 제곱했는데 어떤 걸 제곱했는데 이게 과거로 갑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상상의 술. 그래서 저는 허수를 이게 시간의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차원은 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시간, 공간, 인간을 합쳐서 상식의 3간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를 하면, 자,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논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고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흐른 거는 시간입니다. 시간축. 그 다음에 이거는 동서, 동양서양, 동구서구. 이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시적이라고 그러고 이건 공시적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인간이 있습니다. 사람인. 그래서 인간, 공간, 시간을 얘기를 하면 수학적으로 좌표평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인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혼자서. 자, 그렇게 봤을 때요. 이렇게 차원,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 뭐라고요? 수준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게 10의 0승은 출발점으로 뽑습니다. 성수와 0승. 무조건 1이죠. 그래서 차원의 출발점은 1입니다. 그냥 1. 근데 1과 1차원은 다르죠. 네. 그러면 이 10의 1승이라면 이게 뭐죠? 10의 자리가 되는 거고 10의 2승이 되면 뭐라고요? 100의 자리가 되고 이게 10의 3승이 되면 뭐라고요? 천의 자리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 지수들이 차원을 나타내고 몇 번 연속 곱했느냐에 따라서 차원,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점이라는 것은 A, B라고 찍어요. 순서상으로. 그래서 점이라는 것은 왜 A, B로 찍냐면 좌표 평면에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거라고 평면에다 찍는 겁니다. 점은. 공간에도 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뭐라 그러죠? 선. 전체 집.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원? 원인데 그건 평면에서만이고 구라고 했을 때는 입체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처럼 한 점을 찍을 때는 입체에서도 면에서도 찍을 수도 있고 선에서도 찍을 수 있지만 보통 좌표 표시 포인트를 할 때는 A, B라고 하면서 가로 세로를 해서 좌표 평면에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은 크기는 있고 네. 부피하고 무게가 없습니다. 근데 과학에서는 무게가 있습니다. 방향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점이 회전을 하느냐, 왼쪽으로 회전을 하느냐도 있습니다. 근데 수학적으로는 점은 부피도 크기도 없습니다. 점은 그러면 0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어야 되지 않나요? 점의 평면에다 찍어서 부피가 없어야 되는데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없는데 찍을 수 있나요? 신기한 일이네요. 그래서 점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을 수 없으니까 선도 못 그립니다. 그래서 선을 못 그리니까 입체도 안 생깁니다. 평면도 안 생기고. 자, 그러니까 수학은 추상적으로 이 점이 있다고 치자 하고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의 특성, 추상적 특성을 제일 잘 이해하는 게 이 점입니다. 나중에 보면 무한대나 극한 같은 걸 했을 때 이 점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고급 수학을 잘 따라가든지 못 따라가든지 하는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어쨌든 점이 모이면 뭐가 되죠? 선이 되고, 선이 모여야 뭐가 되죠? 면이 되고, 면이 모여야 뭐가 되죠? 입체가 됩니다. 입체가 여러 가지 겹쳐서 있으려면 시간축이 달라야 됩니다. 똑같은 물건이 동일 장소에 없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시간이라고 입체가 모여서 가능하려면 시간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시간과 공간도 다 인간이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서 쳤을 때 인간을 5차원으로 본 건데요. 자,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이 점을 선으로 모으고, 선을 면으로 모으고, 면을 입체로 모으고, 이렇게 모아서 계산하는 것을 적분이라고 합니다. 적분. 누적해서 한꺼번에 계산한 걸 뭐라고 해요? 적분. 차원을 올려서 계산하는 거, 한꺼번에 적분. 그러면 거꾸로 이 입체를 면으로 자르고, 면을 선으로 자르고, 선을 점으로 잘라서, 그러면 입체를 결국은 뭘로 잘랐어요? 점으로 잘랐죠? 네. 그 정보를 저쪽 세계로 양자 컴퓨터로 전송을 합니다. 이렇게 잘라서 나가는 거는 미세하게 되니까 이거를 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2차식을 미분하면 뭐가 돼요? 1차식이 되고 3차식은 미분하면 뭐가 돼요? 2차식이 됩니다. 그러면 적분은 1차식을 적분하면 2차식, 2차식을 적분하면 3차식이 되는 거고 3차식은 4차식이 되는 겁니다. 자, 보통 이 도형은 그림인데 도형, 이 그림 현실에 있는 거를 가상하고 추상적으로 상상을 해서 수학을 전개를 해나가는데요. 이 그림이 아니라 이걸 간단한 문자나 숫자로 식으로 써라 했을 때 하나 존재하는 것을 항이라고 그러고요. 이 항을 더하기 빼기로 연결시키는 걸 다항이라고 그러고요. 네. 이게 x가 1차원일 때, 미지수가 1차원일 때를 1차식이라고 그러고 2차원일 때 최고차항이 2차원이라고 그러고 3차원일 때는 3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1차 함수는 네. x의 1승, 2차 함수는 ax의 제곱, 3차 함수는 ax의 3승이 있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1차 방정식은 이 x축을 끊는 점이 하나, 2차 방정식은 2개, 3차 방정식은 3개를 끊거나, 물론 2개가 한꺼번에 모이거나 아니면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이 1개, 2개, 3개가 나올 때마다 1차, 2차, 3차 답니다. 당연하게도 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가로
가로 숫자가 뭔지, 이거는 세로 숫자가 뭔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입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로, 이거는 세로, 이거는 높이 이런 숫자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차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식을 더하기 빼기로 표시해야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출발할 때 전제 조건이 되는, 연산을 할 때 기본 되는 것은 항동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그래서 더하기로 할까요? 곱하기로 할까요? 곱했을 때 1이 되면, 1을 쓰면 A가 되죠. 네. 이걸 항동원이라고 하는데 이 1을 전제적으로 갖추고 생각하고 정해놓지 않으면 연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자, 그러면 역원은 뭐냐면 항동원이 생겨서 그 다음에 역원이 나오는 건데, 이 A랑 어떤 거랑 하면 항동원이 나오냐를 두 개를 역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항동원과 역원이 되면 이 사칙연산, 이거는 네 가지 규칙에 연결된 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 연산, 우주에는 연산하는 무수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네모와 이게 연산 기호는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도 해도 되고, 별도 되고, 똥도 해도 되고. 여기 네모가 있었을 때 이 일반 연산의 규칙을, 자, 그럼 이렇게 똑같습니다. 컴퓨터에다가 자리를 두 개를 만듭니다. 이렇게 자리를 두 개를 만들고 비워놓은 다음에, 자, 이렇게 네모에다 2배를 하고 빼기 3분의 세모를 하면 돼. 계산을 거기다가 더하기 7을 해, 더하기 2를 해. 이런 연산이 있다면 컴퓨터에다가 요 두 숫자만 집어넣으면 자리에다가 이 규칙성에 따라서 2배 네모, 이거 2배 하고 이거 3분의 세모 하고 더하기를 해서 결과가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일반 연산이라고 그러고, 일반 연산 중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연산을 더한 게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사칙연산입니다. 근데 왜 지수랑 로그는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선생님들 보시라고 찍는 거니까, 네. 질문하라고 할 때 쓰세요. 좀 이따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더하기의 연속이 뭐죠? 곱하기입니다. 곱하기의 연속이 뭐죠? 지수.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시하는 수입니다. 뭘 지시하죠? 곱하기. 횟수. 곱한 횟수. 자, 더하기와 곱하기 항에서 곱하기는 뭐의 연속 횟수예요? 더하기의 연속 횟수가 곱하기입니다. 곱하기의 연속 횟수는 뭐죠? 지수입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다시 빼기의 연속 횟수가 뭐죠? 나누기입니다. 나누기의 연속 횟수가 뭐죠? 로그입니다. 그래서 지수와 로그는 반대, 곱하기에 나누기도 반대, 더하기 빼기도 반대입니다. 자, 반대라고 했을 때 더하기 빼기는 뭐가 반대죠? 방향이 왼쪽. 이거는 뭐라고요? 오른쪽. 이건 뭐죠? 왼쪽입니다. 방향이. 자, 곱하기와 나누기는 이거는 연속으로 뭐를 한 거죠? 더한 겁니다. 더한 행속. 그래서 2 곱하기 3으로 할 때는 2 곱하기 3으로 할 때는 2를 3번 더하니까 이건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횟수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2 곱하기 3 더하기 2를 할 때, 그죠? 아니면 이렇게 안 쓰고 여기가 2고 3이고 여기가 4 더하기 2 곱하기 3은 답이 뭐죠? 10이요. 10. 왜 10이죠? 왜냐하면 곱하기 먼저 하니까. 곱하기 먼저 왜 하죠? 왜냐하면 곱하기는 2차원이고 2차원을 1차원으로 만든 다음에 더하니까. 차원을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더하기의 연속입니다. 더하기를 2를 몇 번? 3번이랍니다. 거꾸로 교환해서 3을 몇 번? 2번이랍니다. 이건 횟수고 이건 숫자이기 때문에 같이 더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하기를 연속해서 한꺼번에 계산한 겁니다. 그럼 구구단이란 무엇이냐? 더하기의 결과를 암기해서 십진법으로 되어 있는 더하기의 결과를 암기해서 빠르게 더하기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2를 3번이고 3을 2번이고 이 곱하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직각이 있어야 됩니다. 각각. 그러니까 2와 3, 3과 2는 서로 직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4를
이 2와 더해서 6 곱하기 3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곱하기 연속으로 한꺼번에 계산했는데 거기에다가 더하기 있는 거를 하면 안 되죠. 네. 거기다가 이건 10의 제곱항이죠. 네. 이거는 10의 1승항이죠. 예.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 자릿수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데 같이 계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네. 자, 이렇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관되게 초등학교 때 배우는 더하기, 중학교 때 배우는 곱하기,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지수는 다 일관된 원칙으로 더하기의 연속을 하면, 자, 1차원을 연속해서 모으면 2차원, 2차원을 연속해서 모으면 3차원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의 연속은 곱하기, 곱하기의 연속은 지수, 네. 자, 빼기의 연속은 나누기. 자, 나누기의 연속은 로그가 되는 것이고, 이 더하기와 곱하기는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x, y로 된다면 요 로그는 y, x로 바뀌어서 x와 y가 바뀌고 이 두 개를 서로 역함수라 그러고 이 두 개, 치수 곱하기 로그 하면 1이 되어야죠. 항등원이. 그래서 그거를 i라는 항등함수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다시 또 말씀드리면 이 수라는 것도 이런 규칙성을 갖습니다. 제일 처음에 학생들이 배우는 건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럼 자연적으로 존재하니까. 그럼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수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간을 정해줘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다, 1cm다. 이렇게 정해진 수가 정수입니다. 공간. 거리를 정해줍니다. 근데 자, 신기하죠? 점은 부피나 크기가 없는데 선은 길이가 생겼어요. 점이 모였으면 부피 크기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길이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점은 이 한 개만 예우는 절대적인 거면 절대성. 그런데 선이라고 했을 때는 이 정수처럼 구간을 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m라고 하자, 1이라고 하자, 1cm라고 하자 이렇게 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구간대에 정수들이 있습니다. 네. 이 1m를 정했을 때 보통 옛날에는 지구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지구의 둘레를 n등분해서 1m로 정했는데 이게 부정확하다고 해서 셰슘 원자가 엄청나게 진동하는 걸 1초라 그러고 1초 동안에 빛이 간 거리 30만 킬로미터를 n등분해서 정교하게 구했고 그걸 표준과학연구소에서 이 1m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랑 차이가 얼마나 돼요? 자, 그거는 다음에 또 별도로 얘기해 줄게요. 네. 이거 선생님 용도로 찍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정수로 1m라는 것, 정해진 것을, 이 1이라는 길이를 크게는 이렇게 차원을 올리면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로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자세하게 잘라가는 것을 뭐라고요? 십진법으로 잘라가는 것을 소수라고 합니다. 분수. 자, 소수는 1보다 작은 수고, 분수는 1을 나눈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는 1을 나누어서 이렇게 썼을 때는 10의 3승, 10의 2승, 10의 1승, 10의 0승 하고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자리를 나누고 이 소수점이라는 1보다 작은 것이고 요거는 0보다 큰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래서 10의 0승인데 1의 자리를 특별하게 잘랐다 해서 0승 점 잘랐다 새카맣게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이게 10의 1승, 10의 2승, 1승, 10의 2승을 쓰는 것을 반대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이건 커지고 이건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준 것 뿐이고 실제로 이걸 분수로 쓸 때는 10분의 1, 1을 기준으로 해서 1을 10등분, 1을 100등분, 1을 1000등분 해서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으로 또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소수는 뭐라고요? 십진법입니다. 십진법. 분수는 뭐라고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소수도 수잖아요. 수는 맞죠. 근데 수의 체계인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복소수, 허수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십진법일 뿐이고 분수는
숫자라기보다는 하나의 항입니다. 항. 2 나누기 3. 계산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계산이 안 됐어요. 4분의 2. 자, 그러니까 이 분수. 그런데 보통 이렇게 소수와 분수를 서로 바꿔요. 그래서 왜 바꿔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소수는 십진법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편합니다. 네. 분수는 계산의 과정이기 때문에 3분의 2 곱하기 2분의 3은 1이죠. 네. 이런 것처럼 항등원 1을 이용해서 약분을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항등원 1을 이용해서 분모를 공통으로 만드는 것을 통분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수의 책에도 자연수 정수일 때는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곱하기 나누기 때문에 나누는 수가 분수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곱하기를 할 때는 분수와 소수를 많이 배웁니다. 네. 거기다가 3차식 이상이 가면 제곱근을 배우고 무리수를 배웁니다. 자, 이렇게 무리수를 배운다는 것은 네. 이 자연수가 만들어지는 두, 루트, 네. 뿌리 해서 자연수가 만들어지는 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라는 숫자를 만드는 두 뿌리는 2의 1승 하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해서 1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처럼 이 두 개 반절, 자연수를 만드는 반절 뿌리, 제곱근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무리수와 허수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수직선이 있을 때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1, 2 제곱했을 때 이렇게 자연수가 나오는 걸 무리수라고 그러고요. 네.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데 제곱했을 때 그러면 이 허수가 나오는,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없을까라고 연구를 했을 때 이걸 허수라고 합니다. 숫자는 무리수와 똑같이 계산을 하고요. 루트 2로. 여기에다가 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만 약속을 하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1을 i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걸로 하자라고 약속을 정해서 허수를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숫자의 책에도 무리수, 복소수, 허수까지 설명을 했죠. 네.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숫자라는 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소수가 있는데 복소수는 a 플러스 bi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i가 붙은 거는 허수 부분이라 그러고 이 a는 실수 부분이라 하는데 이 b가 0인 정말 특이한 경우, 우주에서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이걸 쭉 모였더니 이걸 실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 더 과학이나 수학을 더 고차원으로 다루려면 이렇게 허수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주에서는 이 실자가 열매실이거든요. 이 실수처럼 뻔하게 우리가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규칙성도 있지만 i와 같이 제곱하면 이해가 안 돼요. 제곱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돼? 라는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까지 우주에 발생을 하겠죠. 그것까지 능동적으로 변수로 계산하려면 이런 복소수 체계가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이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바꾸거나 교환하거나 순서를 결합했을 때, 그래서 저는 자리교환 법칙, 자리를 교환해요. 순서를 A, B, C가 있을 때 2 더하기 3부터 하든지 2, 3 더하기 3 더하기 4가 있을 때 3 더하기 4부터 해도 상관없죠? 어떻게? 그죠? 자리교환 법칙, 순서결합 법칙. 이렇게 두 개는 더하기 빼기로 가능하지만 이 분배 법칙은 차원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2 곱하기 3 더하기 4라고 되어집니다. 그죠? 네. 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거는 더하기는 1차원이고 이건 2차원이죠. 이렇게 차원이 다를 때 이 차원 결계 가로가 있으면 2 곱하기 3, 2 곱하기 4라고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는 더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걸 순서로 봤을 때 2를 3번, 2를 4번 하면 2는 총 7번이 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2차원과 1차원이 차원이 다를 때는 차원 분배 법칙으로 분배를 해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3차원을 계산할 때는 1차원, 2차원을 누적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1차원, 2차원을 다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시험이 3차원으로 시험을 나오면 1차원, 초등학교과 중학교 과정을 전부 다 알아야 되고, 도형도 알아야 되고, 도형과 식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도형과 식을 연산을 해야 되고, 그때 숫자들을 다 계산을 해나가면서 법칙에 맞게 계산을 해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모르면 틀리는 겁니다. 때문에 수학 실력은 늘 수 있지만 수학 점수는 그 10가지면 10가지를 다 채웠을 때 변화합니다. 네. 따라서 수학 실력이 안 진전하지 않고 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요구하는 요건이 5개면 이걸 다 하나도 빼지 않고 실수도 안 하고 다 맞춰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수학 점수를 올린다는 것은 이런 요소를 골고루 순차적으로 다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네. 자,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수학 자체가 이런 기본적인 흐름 속에서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의 예를 들면, 자, 보통 선생님들 수업을 할 때 3 나누기 2가 왜 3 곱하기 2분의 1이래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를 뒤집어갖고 1을 붙여야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자,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3을 2씩 나누기로 하면 뭐죠? 3을 2씩 빼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몇 번일까? 이렇게 됐죠? 3을 2분의 1번만 더해줍니다. 그랬더니 너무 어려워요. 2분의 1번은. 그러면 2분의 1을 3번 더해줍니다. 그럼 답이 몇이죠? 1.5. 이런 규칙성을 알았을 때 더하기의 연속이 곱하기고 빼기의 연속이 나누기다. 곱하기의 연속이 지수고 나누기의 연속이 로그다라는 걸 알았을 때 풀이되고, 기본적으로 알았을 때 풀이되고 해결되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3을 2번씩 빼면 1.5번 뺄 수 있죠? 2씩 빼면 네. 2를 빼고 1이 남았으니까 1.5번 빼면 되죠? 네. 2분의 1을 3번 더하면 1.5가 되죠? 네. 또 이거를 증명을 하면 3 곱하기 1 나누기 2가 되죠? 네. 분수는 수가 아니라 계산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이건 3 나누기 2가 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쓰는 것이나 이렇게 쓰는 것이나 같다는 건 증명이 됐죠? 네. 그랬을 때 설명을 하면 이 나누기와 곱하기는 반대의 과정입니다. 이거는 뺀 거고 이거는 더한 거고. 그럴 때 반대의 과정, 이 반대 2와 2분의 1, 이 두 숫자 2와 2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그래서 항등원 2를 이용해서 3 곱하기 1은 3이죠? 네. 그래서 곱하기의 과정을 나누기의 과정을 곱하기의 과정을 나누기로, 나누기의 과정을 곱하기로 변형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전제인 항등원을 알지 못하면 왜 이걸 이렇게 바꿔요? 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보면 A를 곱해서 1이 되면 A가 나오는 걸 항등원이라고 한다 라고 교육청 자료에, 교과서에는 안 나오고 교육청 자료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 참고 자료에는 나오는데 이걸 언제 배우냐? 고1 과정에서 옛날 수학에서는 배웠습니다. 황동호는 그래서 본 적이. 근데 지금 수학책에서는 빼버렸습니다. 자, 너무 어렵다고요? 자, 그게 무슨, 너무 어렵다고. 자, 그러면 옛날 고등학생들이 그걸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수학책에 나와 있는 거를 이해하려면, 수학책에 없는 것들까지 연결고리로 배워야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리를 설명해달라고 할 때는 전체 흐름, 지금 동아쌤이 이렇게 설명하는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것, 설명을 하면 굉장히 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자, 2 곱하기 3이고, 곱하기 2 곱하기 5입니다. 그러면 2 곱하기 몇이죠? 2의 몇 승이죠? 2의
8승. 당연히 여기에 이 지수는 곱하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공식을 모르더라도 2를 3번, 5번, 그리고 8번이네. 이렇게 공식을 저절로 써버립니다. 다시 빼기로 해볼까요? 2의 5승 나누기 2의 3승입니다. 그러면 몇이죠? 2의 2승. 2의 2승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누기는 계산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분수로 이렇게 변화시키면 이거는 분모고 이거는 분모고 이거는 분자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횟수를 약분을 해서 그러니까 약분을 한다는 것은 항등원 1을 이용해서 계산 과정을 단순화시키면 2의 2승 횟수가 2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초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 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보고 이해를 해가면서 이거를 완벽하게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결을 하면 모든 수학적 개념들이 머릿속에 딱딱딱딱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 수학적 개념들을 따로따로 가르치니까 전체적으로 수학을 그럼 어떻게 전체 끝까지 가야 돼? 라는 것. 머릿속에서 수학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네. 도화쌤이 혼자 생각을 하면서 이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정도로 그치고 여기에서 추가로 질문해야 될 것들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